창덕궁 후원에 마지막에 옥류천이 있는데 이 옥류천의 끝자락에는 논 2평 정도가 있고 초가집이 있습니다. 웬 궁궐에 초가집 하지만 임금께서 이 후원은 무슨 오락장 놀이터가 아니라 왕자들과 임금이 한번 백성을 생각하고 어떤 아름다운 정치를 착한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왕자들의 정서 함양장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로아로 새겨져 있는데 바로 이 논을 두고 임금과 왕자들이 농사를 집니다. 농민들의 고달픔, 수고로움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논을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추수해서 농민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고 작지만 그래도 나누어 주고 이것의 이영을 덮어서 초가집을 세워놨습니다. 이 궁궐의 끝자락에 이 초가집이 있으면서 백성들과 소통하고 그 마음을 화파는 그런 문화유산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문정신의 저는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러한 인간 중심의 그리고 백성을 항상 생각하는 이런 리더십 속에서 그래도 꿈을 이루고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한국학 속의 인문정신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의 의미를 우리가 일깨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연의 품 안에서 편안함을 찾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하고 특별히 다른 거는 우리가 자연과 함께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도 문화창조의 유산도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숭례문이 불타서 정말 통곡을 하고 그랬지만 이미 일이 진행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새겨진 가치를 모르면 그것이 그냥 물질로 보이고 형태로 보이니까 범인이 화딱지 난다고 불질러 버렸는데 우리가 교육에서 이러한 귀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르쳐 줬어야 합니다. 이 문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드나들라고만 세워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자연의 순리를 품어서 인간의 참된 이치를 실현하느냐는 귀중한 정신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아려져 있습니다. 동대문 하면 동대문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흥인지문이라고 써 있고 남대문은 숭례문이고 서대문은 돈이문이고 북쪽의 북문은 숙정문입니다. 바로 음양 오행의 이치인 목금 화수토의 그런 이치가 인간의 오성인 인의 예지신으로 함께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목을 통해선 인을 나무가 펼쳐갈 때 더 심터도 주고 그늘 터도 주는 사랑을 가르치고 자비로움을 가르치는 이러한 인을 그런데 동대문만 흥인지문이 된 것은 우리 서울이 동쪽이 얕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흙을 쌓아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 하나 높여서 이것이 그 얕은 기운을 높이는 그런 상징성이 우리의 품격 있는 그런 문화창조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나무목은 인을 그리고 쇠금은 바로 자르고 분명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 의리를 절개를 가르치고 그래서 서쪽은 흰색이고 돈이문이고 또 숭례문은 불화는 바로 불은 질서를 잡아주고 자기 본분의 위치를 밝혀주는 데서 예를 그리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바다로 향해서 가는 것에 포용과 겸손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물수에서 터득하는 깨달을 알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심인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이거는 바로 흙토에서 나오는데 흙에서 건물도 짓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런 토대도 되는
바로 우리 인간관계의 중심은 그런 기본 토양의 믿음입니다. 오늘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믿으셨으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믿지 못하면 우리 함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바로 믿음은 인간관계의 중심인데 그 중심이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 서울의 중심에 보신각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연의 순리와 인간의 이치의 조화 속에서 우리 문화 창조의 유산의 기본적인 정신이 아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원도 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하는 작업을 열정적으로 추진단장으로 앞장서서 하는데, 우리가 교육 강국이다, 문화 강국이다의 본산이 서원에서 그동안에 그 시대에 구현했던 인본정신, 인성교육들입니다. 그러나 서원에 가보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자연입니다. 목조 건축의 아름다움이 자연과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경건하고 그러한 품격 있는 그런 문화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소수소원에 마주치는 소나무 숲에서 우리는 늘 푸른 의리정신을 찾고, 도산소원에 가서 그 담이 트여져 있는 데서 우리의 교육의 첫 시작은 우주와 자연의 공부다. 천자문서부터도 하늘천 따지듯이 이 담장 넘어 보이는 그런 담에 트인 데서 보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할 수 없는 호연지기의 순리를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과학에 발달해도 총명한 지혜가 있어도 그 순서와 순리는 바꿀 수 없다는 이 겸허한 지혜의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병산소원에서 그 만대루를 통해서 보이는 그런 소통의 자연과의 조화, 이거는 인류 최고의 목조 건축의 그런 뛰어난 그런 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편 놀란 것은 화암사에 갔을 때 이 구충암의 그 암자의 지붕 밑과 기둥 위에 토끼가 거북이를 올라탄 그런 목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토끼와 거북이의 스토리를 이렇게 그냥 목각으로 딱 그 지붕에 받쳐서 거기에서 의미하는 그런 인간의 지혜를 우리와 함께 사는 동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오는 이러한 구전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져야 될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이런 문화들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5만 원짜리에 새겨진 그 신사임당의 그런 예술의 경지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연과 소통하고 우리와 함께 사는 동식물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이것을 예술로 승화시켰던 신사임당의 그런 생명 존중의 사상을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감동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만 이 팔폭 초충도에서 보이는 뭐 그 여러 가지 곤충들, 방앗개비, 개미, 맨드라미, 뭐 나비, 뭐 아름답게 정말 찬란한 색감의 예술로 표현을 했을 때 저는 그 중에서도 수박을 핥아먹는 이 예쁜 쥐, 신사임당께서 쥐를 혐오동물로 알았다면 이렇게 예쁘게 못 그립니다. 아주 작은 미물도 생명이 있고 다 그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껴주고 보듬어 줘야 된다는 그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인간끼리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연, 동식물과 함께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역지사지 이 말 못하는 미물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의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한 그런 미덕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
낙선제에 보면은, 낙선제에 가시면 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아궁이에 그 아주 현대적인 그런 감각을 가진 디자인이 있어요. 아궁이, 요 얼음 깨지는 문양이 있어요. 우리는 말로 불 조심해라, 뭐 불을 잘 다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궁이에 탁 얼음 깨지는 문양. 지금도 이거 얼마나 정말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이에요. 이것은 바로 아궁이는 불 떼는 거니까 얼음은 물이 아닙니까? 불을 끄는 역할이 바로 이 상징성의 이 디자인들, 전통의 디자인들이 현대적인 미학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더 많은 것을 함축하는 그런 상징성이 높다는 거. 저는 전국 곳곳의 문화유산을 보면서 감동으로 다가가게 합니다. 우리가 많이 몰라서 그냥 지나쳤던 것이지, 우리에겐 이러한 그런 창의성, 그리고 상징성, 또 품격,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 또 찾아내야 될 것이 요즘에 가장 중요시하게서는 나눔, 그리고 배려. 우리가 정말 나눌 때 행복은 더 곱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바로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미덕입니다. 여러 나눔을 베풀었던 채부잣집의 사례도 있고 하지만, 저는 김만덕이라는 제주 여성을 정말 제가 감동으로 여성사를 하면서 만났을 때, 아, 이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739년에 태어나서 11살 때 부모를 여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생의 집에 기탁을 했는데, 성년이 되니까, 수청들라고 하니까 이제 자아의식이 발동하게 됩니다. 양민인데 내가 어찌 기생 노릇을 하랴 해서 관가에 끈질기게 탄원을 해가지고 양인으로 환원돼서 생업에 뛰어드는 게 상업입니다. 그런데 기발한 그런 창업의 아이디어로 육지의 소비자와 제주의 생산자의 유통망을 확보해서, 그리고 제주도 특유의 특산물을 생산품으로 개발을 해서 많은 돈을 법니다. 거상이 됩니다. 그런데 1792년부터 기근이 계속 3년 연속 들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때, 상도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번 돈을 쓰느냐가 더 귀중한 상도다 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해서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린 이 김만덕 여성의 나눔의 미덕이 우리에게 이 시점에도 많은 울림을 줍니다. 그런 데서 임금이 상을 주려고 하니까 나는 상이 필요 없고 오로지 소원은 금강산 유람하는 거다 해서 그 국가에서 당연히 정조 임금께서 최재공이라는 영의정을 배려하게 해서 금강산 유람을 한 국비 장학생으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최초의 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만덕의 미덕이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릴 때 여기에서 은광연세라고 해서 추사 김정희 선생이 만덕의 그런 미덕을 기린 현판이 있습니다. 은혜의 빛이 세상을 비췄다. 바로 추사 선생이 1840년에 정치적 음모에 연루돼서 제주도의 대정리, 서귀포의 대정리로 귀향을 가서 위리안치 됩니다. 바로 저는 여기에서 떠우리에 서려 있는 인문정신의 귀중함을 찾아볼 수 있었고 많은 감격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추사 선생이 그 괴로운 유배 시절에 그래도 위로해주는 아내도 있지만, 아내가 1842년에 세상을 떠난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제자인 이상적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통역관으로서 스승에게 여러 책들을 보내드립니다.
1843년에 금속학에 귀중한 책들을 보내드렸을 때 그것을 받아보고 너무 감격해서 제자에게 그려준 그림이 세한도입니다. 여기에서 인문정신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소나무 그림인데 이 제자에게 그려주면서 발문을 적습니다. 이게 구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제주도까지 나르기도 어려웠을 텐데 더 그러한 귀중한 마음은 이런 귀한 것이 있으면 세상 풍조는 권세가에게 잘 보이려고 갖다 바치는 것이 세상 풍조인데 너는 이렇게 초라하게 남쪽 끝에 떨어진 노인에게 보내는 너의 마음, 이게 공자 말씀의 세한입니다. 공자 말씀에 세월 세자에 찰 한자, 날이 차가워진 연후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늘 푸르다는 건 그때야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뭇잎이 여름날에 늘 다 푸르를 땐 다 푸르른 줄 알지만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나뭇잎이 점점 앙상하게 떨어지면서도 그런데도 늘 푸른 한결같은 그런 푸르름의 소나무의 모습은 그때야 들어온다. 바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외로워질 때도 귀하게 곁에 남는 친구는 그때야 눈에 들어온다는 그런 세한도의 감동 어린 우리의 마음에 꼭 가져야 될 역지사지의 진정성입니다. 아까 애국가 4절에서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하듯이 바로 우리가 친구고 우리가 함께 했던 인연들이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기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가장 귀중한 인문정신의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풀을 때 우리는 더 용기를 갖고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귀중한 인문정신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아로새겨질 때 우리가 결국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지만 가장 귀중한 진정성은 서로 간에 마음을 화합하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동행의 길에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화합했을 때 더 큰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귀중한 정신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자긍심 넘치고 진정성 넘치는 우리 역사 속의 인문정신이 바로 빼앗겼던 나라도 35년 만에 다시 찾아낼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된다는 그런 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그런 속에서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가 결국은 마라톤에 금메달은 땄지만 또 남승영 선수는 마라톤에 동메달은 땄지만 그러나 달려야 될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가 달려서 일장기가 올라가서 매우 슬프고 부끄러웠던 고개 숙인 모습이 그러나 그것이 역사의 끝이 아니라 다시 1992년에 황영조 선수가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 민족답게 이제 잃어버렸던 금메달을 다시 찾아서 그때 슬퍼했던 비극의 마라토너인 송기정 옹에게 다시 찾아서 갖다 바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역사의 희망을 찾고 역사의 바로 미래에 우리가 왜 열정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더 널리 높게 뛰어야 되는 그런 확신을 주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태극기가 가슴에 달리고 태극기가 당당히 올라가고 그러면서 애국가가 울려 펴지는 가운데 가슴에 손을 얹고 경의를 표하는 이 황영조 선수의 모습은 어느 외국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세계인도 연출하지 못한 한국인들의
열정과 시대에 대한 책임, 애국심이 만들어낸 역사의 명장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류의 미래, 우리의 역사의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 역사 속에 아려 새겨진 조상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나눔과 배려, 소통과 화합, 그리고 인간 존중의 사상,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 이런 인문 정신들이 우리가 좀 더 꽃피고 그것을 다음에 달려오는 릴레이 주자들인 후손들에게 더 큰 아름다운 보람의 바톤을 만들어서 넘겨줄 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의 선진국으로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만드는 세계 1등 국가로서의 품격과 신뢰를 찾지 않을까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